오늘은 아직까지는 새 매매 주체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각각 80억 원, 160억 원대 미미한 수준이고요. 외국인 역시 역사상 최장기간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수 규모는 230억 원대 순매수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매일 똑같은 얘기 지겹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볼까요? 오늘은 그 수급 포인트를 개인 수탈의 역사,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외국인 최근 한국 시장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굴곡은 있지만은 아주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지금 환매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2000 초반에 물량이 소화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100포인트 정도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2050 넘어가면서 환매가 또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는 점. 자, 이런 현상은 결국은 그 불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우리 증시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런 아까 제가 수급 포인트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심한 표현 역시 개인 투자자 수탈의 역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962년 예를 들면 1962년 증권 파동, 또 1978년 건설주 파동, 또 1990년 깡통계좌 반대매매 사건.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 흘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개인은 증시에서 몰락을 했지만은 대기업들 1999년 같은 경우 정자가 본물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정자를 통해 살아났고, 은행은 또 아시다시피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개인은 죽었거든요. 그 이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 대우 사태, 2003년 카드채 사태, 또 최근에 불거지게 이은 여러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 우리 증시 역사를 돌아보면은 개인들이 시장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단기적이고 어떤 자신 없는 매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과거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울했던 증시 역사였지만은 사실 국내 증시 많이 발전했죠. 특히나 이제 글로벌 전체를 통해서 우리 증시는 가장 많이 개방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사실 글로벌 전체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조금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니까 제가 글로벌 증시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증시 흐름을 한 4개 정도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죠. 미국 S&P 500, 미국 지수를 대표하는 것인데 대단합니다. 그냥 상승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채널 상단이기 때문에 또 단기 조정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승 채널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굉장히 좀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독일, 유럽의 가장 선진국, 지난번 유럽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또 반사익을 누렸던 쪽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추세, 채널 상단을 돌파가 나올 정도의 강한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독일 증시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유럽 쪽을 완전히 말아먹었던 안 좋았던 국가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국가,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 최근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주가에 모두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는 거죠. 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중국, 경기 연착륙이라든지 경기 둔화가 걱정됐던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흐름 자체는 이렇게 무겁지만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제 지표도 쇼크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글로벌 주요 증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같은,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현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다 뺏기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해 주셨네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환율 역시 오늘 또 1060원대를 하향 이탈하고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외국인의 매매와 동향과 관련해서 환율의 좀 관련성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서 업종과 그리고 종목별로 수급 동향도 짚어주시죠. 예, 그렇죠. 오늘 외국인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환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50원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1050원 전후의 가격이라 그러면은 최근 우리가 짧게 2, 3년만 놓고 보더라도 항상 지지가 됐던 지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항상 지지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의 개입이 있든 없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환이 약세로 가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는 간다 그러면은 환차익을 노리고 들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 세력들은 약간
몸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연속수 매수는 이어가고 있지만은 좀 약하죠. 서비스 금융, 운수 창고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철강, 정권, 운수 장비,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매기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환매 때문에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무거운 분위기인데, 전기전자, 운수 장비, 건설 서비스 등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화학, 철강, 전기가스 유통 쪽에는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렇게 정리해드리겠고, 매수 종목을 놓고 보시면은 외국인 어제부터 조금 약화된 모습이 보이죠.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현대제철, 기아차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매기는 좀 약화된 느낌이 들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 몇몇 종목이 있긴 하지만은 워낙에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기관 쪽은 어떤 매수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두기는 불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주시겠어요? 예,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네. 단기적인 재료가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당연히 추가 급락 시에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바이앤홀딩,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시장을 좀 안정감 있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허둥지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정감 있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대형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굉장히 좀 우량한 그런 종목들 다 아시는 종목으로 뼈대를 만드시고, 대형 개별주를 가지고 살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런 종목으로 약간 장식만 꾸미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꾸며서 안정감 있게 따라가자 말씀드리겠고,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실적이 부진할 것 같은 종목은 아예 안 보시는 게 좋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R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